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17세 소녀가 일본 제국을 뒤흔들었다. 3.1절이 지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열사 한 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유관순 열사 이야기입니다. 1919년 조선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의 말은 금지되었고 태극기는 빼앗겼으며 조선인의 존엄은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 억압 속에서 한 소녀가 일어납니다. 나이 17세. 이름은 유관순. 억압의 시대에 1910년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병합합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식 이름을 강요받았고 학교에서는 우리말 대신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토지는 수탈당하고 쌀은 일본으로 빼앗겼습니다. 거리마다 총을 든 헌병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 그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유관순의 어린 시절. 충청남도 천안. 병천면 용두리. 1902년 12월 16일. 유관순은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유중권은 배움을 강조하는 개화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소재는 강인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두 부모 모두 기독교 신자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이 가정에서 유관순은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책을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 배워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어린 관순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을에서도 유관순은 남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그냥 지나치는 불의를 그녀는 그냥 두지 못했습니다.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나서는 아이. 옳고 그름이 분명한 아이. 그 성격이 훗날 역사를 바꿉니다. 1914년 12살의 관순은 선교사 사에리 씨 여사의 눈에 띕니다. 총명하고 담대한 소녀를 알아본 선교사는 그녀를 서울 이화학당에 추천합니다. 부모는 기꺼이 딸을 보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어린 유관순. 그곳에서 그녀는 세상을 바꾸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3.1운동의 불꽃. 1919년 초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 윌슨은 선언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민족자결주의. 이 말이 식민지 조선에도 닿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도교 대표 손병희, 기독교 지도자들, 학생들이 비밀리에 모입니다.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거사 날짜를 정합니다.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의 국장을 앞둔 날,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드는 그날,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합니다. 그 선언서의 첫 문장.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같은 시각 탑골공원. 학생과 시민 수천 명이 모입니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됩니다. 그리고 외침이 터집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현장에 이화학당 학생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외침은 서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양, 개성, 원산, 전국으로 번져갑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농부도 상인도 학생도 할머니도 3월 한 달 동안 전국 200개 이상의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참가 인원만 200만 명 이상. 일본은 공포에 질립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총칼로 군중을 해산시키고 교회에 사람들을 가두고 불을 지릅니다.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체포됩니다. 그럼에도 만세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아온의 장터, 학교는 폐쇄됩니다. 일본은 학생들을 강제로 귀가시킵니다. 유관수는 고향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기차에서 걸어가는 길에서 그녀는 봅니다. 일본 헌병에게 맞는 사람들, 태극기를 빼앗기는 어르신들,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 숨은 이웃들. 그녀는 결심합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고향에서 불을 피우겠다. 유관수는 밤마다 마을을 돌며 어른들을 설득합니다. 교회 어른들을 찾아가고 장터 상인들을 만납니다. 인근 마을 지도자들과 비밀리에 모임을 가집니다. 태극기를 직접 만들어 나눕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합니다. 4월 1일, 아온의 장날. 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수십 개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날을 거사일로 삼은 것입니다. 1919년 4월 1일, 새벽. 유관순과 아버지는 인근 산봉우리에 올라 봉화를 올립니다. 미리 약속된 신호. 인근 마을에도 불이 피어오릅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모두 나오라는 신호. 아침이 밝아옵니다. 아온의 장터. 장날을 맞아 모인 수천 명의 군중. 그들 앞에 한 소녀가 섭니다. 유관순. 그녀는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군중이 따라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늘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일본 헌병이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발포합니다. 총성이 울리고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비명과 혼란 속에서 현장은 피로 물듭니다. 그날 유관순의 부모도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재, 눈앞에서 부모를 잃은 17세 소녀.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날 아온의 장터에서 19명이 순국하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을 포함한 수십 명이 체포됩니다. 서대문 형무소. 끌려간 곳은 서대문 형무소. 당시 조선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잔인한 감옥이었습니다. 1908년 일본이 세운 이 형무소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넘쳐났습니다. 좁고 어두운 독방, 제대로 된 식사도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혹한이 그대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문이 있었습니다. 일본 간수들은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수감자들을 고문했습니다. 손가락을 비틀고 온몸을 구타하고 물을 이용한 고문,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굴복시키는 것, 이름을 대게 만드는 것, 독립운동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 유관순은 취조실에 끌려갑니다. 일본 관리가 묻습니다. 배우가 누구냐? 누가 시켰냐? 유관순이 대답합니다. 내 나라를 되찾으려는데 배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일입니다. 매질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그녀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1심에서 유관순은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재판관에게 외칩니다. 나는 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불법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죄인입니다. 법정에서 만세를 외치던 소녀. 형량은 3년으로 줄었지만 고문은 더 혹독해졌습니다. 유관순은 여옥사 8호 감방에 수감됩니다. 차갑고 좁은 공간. 수십 명이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유관순은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갇힌 독립운동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3월 1일, 감옥 안에서 다시 만세를 부릅시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 서대문 형무소 내부에서
함성이 터집니다. 대한독립 만세! 수감자들이 일제히 외칩니다. 복도가 울립니다. 담장이 울립니다. 일본 간수들은 경악합니다. 감옥 안에서조차 저항이 계속되다니 그 중심에 있는 소녀, 유관순, 보복은 가혹했습니다. 독방으로 끌려가 집중 고문을 받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몸이 망가집니다. 내부 장기에도 손상이 갔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꺼지지 않는 이름. 1920년 9월 28일, 끝없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유관순은 쓰러집니다. 나이 18세. 그녀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눈을 감습니다. 일본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숨기려 합니다.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소녀의 죽음이 알려지면 어떤 파장이 올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화학당 교사들이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가까스로 시신을 돌려받습니다. 유관순은 이태원에 묻힙니다. 하지만 이후 일제의 공동묘지 이전 과정에서 그녀의 무덤은 사라집니다. 무덤도 지워버리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 유관순의 이야기는 다시 세상에 알려집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녀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합니다. 2019년에는 건국훈장 중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된 그해 드디어 받은 최고의 훈장. 유관순, 소녀, 학생, 딸, 독립운동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징, 우리에게 남긴 것.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 말할 수 있는 권리, 원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나라, 태극기를 자유롭게 흔들 수 있는 오늘. 그 시작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직 17이었던 한 소녀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녀는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신념을, 생존보다 존엄을.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17세 소녀는 이미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관순,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랑합니다.